떠나는 막 그런 뭐랄까 나도 막 외대만 할 때는 적도 와서 그런 적이 있는데 막그 영어 단어 막 그렇게 외운 학생들 있잖아. 한 단어 있으면 막그 옆장에다 막 그 단어만 몇십 번씩 적고 막 그리고 그런 거 비효율적이지 그런 거. 나는 영어 단어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단어장이 워낙에 좋게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나는 나만의 단어장을 항상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 이동중에라든지 막 이럴 때 슬쩍슬쩍 보면은 그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거 같아.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거는 자주 봐야 돼. 잊혀질만 하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침에 한번 봤으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틈틈이 계속 보는 게 저희는 그렇게 해서 나는 했던 것 같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였어. 영수를 내가 좋아해서 그래서 열심히 여기네. 이렇게 영어 공부에 한 절반만 해줘 제발.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거야. 점수가 아직은 내가 원하는 뭐 그래 아직 뭐 숙제를 배울 수 없겠지만 복습 좀 하자고. 그래서 숙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시험 본 거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 돼. 시간 내서. 그래도 아마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우리 성취도 평가 한번 보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어. 아 이게 내가 몇 개월 후에 받은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신 너희들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좀 쉬운 학교를 택할 거면 대신 요금방 학교 오고 쉬운 학교로 조금 1차는 아무래도 너무 어려우면 너희들 조금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운 학교를 내가 택했고 그 대신 50분은 칼같이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문제 푸는 속도를 몸에 익혀야 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중요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시간 내로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 시간 내로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오늘 진도 좀 나갈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2차 방정식 들어왔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라든지 복소수 인수분해까지 다 한 것 같고 판별식에 대한 얘기까지 했지. 유형 2번 할 차례네. 유형 1번은 한 것 같은데 복소수 분해 인수분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지. 2차 방정식은 속가수가 어디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 요거의 두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대. 2차 방정식의 분리가 당연히 두개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두분의 합하고 곱은 알아야 돼. 두분의 합 증명되었잖아.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은 A분의 C.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부터 출발한다. 2차든 3차든 n차든 모조리 다 마찬가지다 이랬어. 근과 계수 관계는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부터 출발한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버린다 이랬지. 그래서 오늘은 유형 2번부터 할 건데 지금 이런 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으니까 231번을 가면은 231번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동그라미 채워야 될 한 단어가 있어. 뭘까 이게? 한 단어를 동그라미 채워야 돼. 231번을 볼 때. 2차.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차수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 231번을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우스운 얘기였지만 이것 때문에 항상 답이 틀려와. 나중에 이제 계속 2차 함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2차 부등식까지 할 건데 계속 거기에서 보면은 차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냥 방정식 돼 있는 게 있고 2차 방정식 돼 있는 게 있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그냥 부등식 돼 있는 게 있고 2차 부등식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게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231번을 봤을 때 얘는 반드시 2차 차수가 2차가 살아있어야 돼. 2차란 말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a 더하기 1의 x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제곱 빼기 1이거든. 그놈이 0이야. 그러면 지금 2차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얘가 날아가 버리지. x겠지. 얘가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얘가 날아가 버리면은 1차 방정식이 돼 버리잖아. 맞지?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이게 그냥 뿅 사라져. 그러니까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 1차 방정식이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되지? 우리가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항상 얘는 차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항상 이거 관찰해줘야 돼. 습관을 들여야 돼 지금부터. 안 그러면 나중에 채점할 때 틀리고 나서 이런단 말이야. 알았는데 뭘 알았어 그게.
틀렸으면 모르는 거야. 이게.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맞췄어, 이 문제는 이렇게 쓰면 맞췄어. 그걸 다 합리화시키면은 누구나 다 1등급이고 100점이지.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면은 그게 내 객관적 유치인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걸 애초에 지금부터 습관 들이죠. 찾아야 되는 얘기 있는 점인데.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찾아야 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A는 반드시 누가 되면 안 돼. A는 마이너스 아니다. 이걸 써주고 시작을 해야지. 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한 근이 1이래.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들어갈 자리,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등호가 연결된다 이 얘기니까 x에서 1을 투입하면 a 플러스 1 될 거고 1 될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왜냐면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만족하는 a 값 구해줄 건데 얘 없어지고, 그러니까 a로 묶으면 a 더하기 1은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이 2개 나와. 마이너스 1하고 0이 나오는데 얘는 될 수가 없다. 얘는 탈락이지. a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다고 내가 판단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a가 0이니까 지금 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빼기 20, a가 0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한 근 마저 구하시오 이거야. 그럼 요놈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1이지.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지.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중학교 때 문제집이 있어 이거. 이 문제가 기억이 나면은 중학교 때 좀 공부 좀 열심히 한 거고. 이 문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거 들어가신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처음 나올 때 약간 심화 문제집 등에 이런 게 실행했지. 234번 갈게. 지금 뭐냐면 가로가 14고 얘가 14고 그 다음에 세로가 8. 이러한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길을 낼 거지. 폭이 x인 길을 냈다 이거. 폭이 x인 이러한 길을 냈다는 거죠. 가로 세로로. 길을 냈는데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가 55다 됐어. 길을 제외한 이쪽이지. 이쪽 땅의 면적이 55다 나와 있지. 그럴 때 x 값을 구하셔야 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니? 여기가 있는 평행이동하면서 이쪽을 쫙 몰아.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쭉 당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면적 구할 거니까 이거는 양쪽으로 쫙 밀었지 우리가. 그래서 가로 방향의 길을 이쪽 밑으로 확 밀면은 여기가 x가 되겠지. 그 다음 이쪽으로 확 밀면은 얘는 여기가 x가 되겠지. 여기가 x,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길을 제외한 면적은 바로 이 직사각형 면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길을 이쪽 한쪽으로 밀고 하나를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 면적을 구한다 이거. 그럼 이 면적을 식을 한번 작성해 보면 가로 길이는 얼마냐면은 14에서 x만큼 뺐으니까 얘는 14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8에서 x를 뺀 거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된다? 8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은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을 적을게. x 마이너스 8에다가 x 마이너스 14지? 이더의 값이 얼마? 55다. 이러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얘기야.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되고 22의 x. 8 곱하기 14는 8, 1은 8, 8, 30, 112. 112지? 거기서 55를 뺐어. 얼마였어? 57. 계산 들어갔나?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57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3으로 되네. 3, 1은 3, 39. 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19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x는 3하고 19인데 x는 3이 될 수밖에 없지. 19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넘어가 버렸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
2차 방정식이 활용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 다음 유형 4번부터인데 뭐냐면 판별식은 확률이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근을 판별하는 거지. 식을 갖는지, 그다음 허근을 갖는지, 혹은 식을 중에서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지 걔를 판별하는 게 바로 판별식이다 이랬고, 유형 4번과 관련해서는 판별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럼 우리는 240번을 가볼게. 240번은 2차 방정. 얘도 누굴 동그라미 쳐야 돼? 2차. 차수에 대한 얘기 있지? 그러면 M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사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240번을 봤을 때 2차란 말이 보였어. 차수에 대한 얘기가 명시가 돼 있어. 그럼 2차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M은 절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된다. 요거 우선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적어놔야지.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갖는데 판별식도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만 써주면 되겠고, n 더하기 4 이거는 제곱에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0이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우리가 좀 짝수 판별식은 좀 따로 외워두면 좋아. 뭐 그렇게 암기하는 부담은 없잖아, 얘들아.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판별식을 해도 되고, 약분만 잘하면 되니까. 난 짝수 판별식을 시켜보면은 요 절반의 제곱이지?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이런 2배의 n 플러스 4. 얘가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었을 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씩은. 그래서 요거 이 약분시키면 이 마이너스 n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있어. 뭔가 이상한데? 간단한데 나와? 그래서 넘어가면은 m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지. 넘어가면. 근데 답을 요걸 쓰면 당연히 걸려든 거지. 걸려든 거잖아. 내가 지금 요거를 고려 안 했잖아,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답을 쓸 때 주관식이야. 주관식이면 답을 쓸 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는 되면 안 되는데 괄호 열고 막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이것도 점수를 안 줘. 이건 정식 기호가 아니야, 수학에서.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 답은? 단답이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마사만 유독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써야지.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혹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네? 정답형일 때 이렇게 쓰면 얘들아 점수 감점 매우 심해 이거. 정식 기억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적어야 된다. 다 적은 사람은 유형 5번으로 갈 텐데, 유형 5번은 뭐 별도의 유형이라고 좀 하기에 좀 민망하지? 중군을 받는데 그럼 판별식이 0이잖아. 판별식이 0인데 우리가 문제를 한번 눈으로 풀어보자고. 241번을 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차란 말이 있지? 그러니까 K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마삼이 될 수 없다.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고, 242번도 마찬가지지? 2차란 말이 있네? 그러면 M이 뭐가 될 수 없는 거지? 0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죄다 다 똑같은 문제잖아. 243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란 말이 있어. 2차 차수가 반드시 2차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A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을 까먹지 말고 하면 되겠고, 중군을 가지니까 그냥 판별식이 0이다 그걸로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241번 간단히 보면은 판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우선 우리 문제 읽어나가면서 K는 마이너스 1이 절대 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요놈의 판별식 바로 다이렉트 적어. 절반의 제곱이니까 4제 마이너스 이놈 제곱이니까 K에 K 플러스 3인데 얘가 0이 돼야 되겠어. 왜냐면 중군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럼 요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전개한 다음에 넘겨보자고. 그러면 K의 제곱되고 플러스 3K 빼기 4제. 그러면 인수분해 완성을 해보면 K 플러스 4에다가 K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K 값은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탈락이 되는 값이 없지?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둘 다 뭐 걸려드는 거 없잖아.
그래서 이거 둘 다 모두 가능하지. 합격이야. 그래서 이거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유제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6번 유형 넘어갈 건데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게 246번이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 질문할 것 같아서 6번으로 내가 한번 해볼게. 246번 문제 보면은 2차 방정식 요놈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2차 방정식 적어보면 x의 제곱에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b, c, c, a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판별식 한번 문제 해볼까? 어차피 판별식을 쓸 것 같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 짝수일 때 판별식. 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그럼 3배에 a, b, b, c, c, a. 그치? 이게 판별식인데 얘를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우리가 열심히 외웠단 말이에요. 이거. 거기서 3에 요거 뺐어. 그럼 누구 나올까? 요놈 나오겠지. 제곱 남아있을 거고. 원래는 2ab, 2bc, 2ca인데 얘랑 붙었으니까 마이너스의 ab, 마이너스의 bc, 마이너스 c 얘가 남겠지? 그렇죠? 판별식 요놈이야. 이거 판별식이고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을 보면 중구를 갖는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된다 얘기지. 중구를 간다 했으니까 중구는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되니까. 그리고 얘랑 우리 동의 많이 했잖아. 뭐 있었니? 2분의 1 억지로 꺼내놓으셨지? 2분의 1 꺼내서 완전 제곱식 3개 만드는 거.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C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냥 제곱 우리 기억나잖아. 2분의 1 뭐 있었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많이 했잖아. 얘가 0이니까 요거 0, 요거 0, 요거 0. 그래서 결과적으로 A, B, C가 모두 같다. 이게 나왔지? 얘랑 동의형. 기억은 맞지. 기억은 중근이라면 얘가 여기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얘랑 동일하셨다. 항상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쓰지. 얘만 보이면 딱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을 갑시다. 니은번을 가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판별식이 영향을 커야 되지? 그러면 이 상태보다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랑 다시 적어볼게.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이게 바로 이제 요놈의 모습인데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해석을 해볼게.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지? 봐봐. 잘 봐봐. 이거 봐. 이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봐봐. 얘는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셋 중에서 0 되는 애 요 놈을 뭐 x라고 할까? a 마이너스 b하고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셋 모두 다 0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렇지? 얘가 이 x, y, z가 모두 0일 때만 0이 되는 거고 셋 중에서 하나만 0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뭐지? 해석을 하면은 A하고 B가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뒤집으면 돼. A, B, C가 모두 같다를 뒤집어 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 봐봐.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를 뒤집었어. 그러면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니? 아니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다의 반대는 뭐야?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어. 이거 내가 뒤집을 거야. 그러면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안경을 안 쓰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다 뒤집은 거는 모든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안경을 안 쓰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다 이게 되거든. 봐봐. 그럼 A, B, C가 모두 같다야. 이거를 뒤집으면 되잖아.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A, B, C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지. A, B, C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니은말이잖아. A하고 B하고 다르거나 또는 B하고 C하고 다르거나 또는 C하고 A하고 다르거나. 해석되니 이거? 니은은 참인 거지. 기억력이 모두 참이지? 그 다음에 디귿번호 갑시다. 허근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허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0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잖아. 요 놈이 판별식인데 얘가 지금 현재 판별식이야. 얘의 형태를 바꾸면 요 놈이었지? 얘랑 얘랑 동일하고 했잖아. 그런데 A, B가 지금 실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럼 아무리 작아도 얼마? 0이겠지. 그러니까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애초에 불능이지. 그러니까 지금 디귿도 참이 되는 거야. 판별식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허근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 다음에 유형 7번은 허근을 갖는데 뭐 숙제를 한번 해봐. 판별식 한번 적절하면 되잖아.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249번 쪽으로 할 거지. 208번 쪽. 봅시다. 0이 안에 두실 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루트에 AB 곱하기 루트 B지 두 개를 곱했어 얘들아. 음수의 격분 떠올려봐. 두 개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생성이 됐어. 커플이지? 둘 다 음수인 경우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돼? A가 음수고 그리고 B도 음수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겠네? 첫 줄 읽어나가면서 그렇지. 그럴 때 지금 다음에 그를 판별을 하 이거야. 지금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거 2차 방정식이야? 그럼 근을 판별하려면 우리가 판별식을 써줘야 되겠지? 판별식은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b지. 이거에 내가 뭘 조사해야 되냐면 부호를 조사해야 되잖아.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둘 다 음수래 얘들아. 그럼 얘는 음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렇지. 음수잖아. 음수를 제곱했으니까 양수잖아. 0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 없어. 그렇지. 음수인 상태니까. 그 다음에 B는 음수이네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뺐어. 그럼 얘도 양수지. 둘 다 모두 뭐냐면 양수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지. A제곱 양수가 될 거고 B가 음수지만은 거기다 마사고 뺐습니다. 양수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0이 될 가능성 없다고 그랬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서로 다른 두들근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유형 9번 할 건데 시험은 유형 9번이 아주 단골 문제야. 유형 9번은 선생님 쳐야 돼. 잘 나오는 이유는 그거야. 왜냐면은 형등식하고 약간 버무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49번 기출 부분이랑 있지. 근데 51번을 가볼 건데 2차 방정식 4일째 그 다음에 2의 2k 플러스 n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지. 이렇게 됐지. 이 문제의 특징은 거기를 밑줄 봐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거 언제 배웠지? 항등식 같은 거지? 항등식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 몇 가지 있었잖아. 뭐 k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들 보이면은 항등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렇게 했잖아.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는 k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이렇게 따로따로 묶었지? 그렇잖아. 그래서 요 k 값이 계속 변할 건데 요게 만약에 항상 0이 되면 요 놈도 0, 요 놈도 0. 내가 그때 막 논계 막 얘기했잖아, 그치? 그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 이 항등식 이론을 적용시키는 건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 적용시키냐면 항상 맨 마지막이야.
이 항등식에 관한 이 이론이 이거는 맨 마지막에 라스트로 딱 이걸 적용시킬 거야. 그럼 뭐냐면 마치 요 문구가 없듯이 그냥 풀면 돼. 자연스럽게 풀고서 맨 마지막에 항등식만 딱 적용시키면 끝난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k값의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우선 넘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볼게. 2차 방정식 얘가 중구를 갖는데 2차 방정식이 중구를 갖는다. 판별식이지. 스타트는 당연히 판별식 예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2k 더하기 m이지 요놈의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요거니까 플러스로 되겠지? 4km 중구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놈이 0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치? 되지 여기까지? 중구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짝수 판별식 적은 거 짝수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됐지?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항등식 이론을 적용시키는 타이밍은 언제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게 전개를 시켜보면 뭐가 되냐면 4k 제곱 되겠지. 뭐가 되냐면 4k의 m인데 8km 이게 m 제곱 되겠지. 제대로 전개했니? 그치 뭔가 이상하지. 어디 문제도 잘못 적었구나. 미안해. 표정이 뭔가 좀 얹었어. 문제 잘못 적었다. 미안해.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에 플러스 m이지. 그러면 판별식 적용시킬 때 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제곱 다시 한번 적을게. 이거에다가 여기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플러스 이게 되겠지? 판별식 적었어?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면은 4k 제곱 사라지네. 4k 제곱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4km 4km 되고 그 다음에 m 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의 4k 그 다음 마이너스의 4m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뭘 시킬 거냐면 항등식 이론을 적용시킬 건데 얘는 무려 미지수가 몇 개냐면은 k 보이고 m 보이고 n 보이고 3개지. 미지수가 3개면 보통 조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에 항등식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그지? 조건의 개수 부족해도 구할 수 있어. 봐봐.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딱 묶을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럼 k가 있는 애들 정리해 봅시다. k 있는 애들 4m 보이고 누구 있어? 플러스 4 보이지? k 없는 애들 봅시다. k 없는 애들 누구 있지? m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있지. 됐니? k가 계속 변할 거지. 예, k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 항상 0이 되려면 논기지. 이게 0 되고 0 되면 되죠. 그래서 m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 m이 마이너스 1이 되면 n은 얼마냐면 4분의 1이 되지. m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하고 같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등식도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른다고. 두 가지 영역을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익히고 단골 문제야 얘는. 유지 한번 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10번 유형 10번 좀 반갑지 않니? 했어 이미. 이거 뭐야? 뭐가 떠올라? D에 D가 0. 그거 기억나니? 이 문제 특징은 뭐 있다?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차수가 1차가 되는 점 있잖아. 그렇지? D에 D가 0이다. 일종의 뭐 구같이 안겠나 그랬지? 증명도 해줬고 그때 우리가 했는데 요거의 출발점은 뭐였냐면은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근의 부를 뒤집어서 넣는 방식으로 하는 인수분해가 있었지? 그렇지? 그럼 근해 공식을 쓸 건데 만약에 내가 근을 구했을 때 이렇게 막 차수가 2a분의 1이나 뭐 3i 이걸 만약에 루트가 있어.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거의 부를 뒤집어 내가 인수분해식을 완성을 할 건데 근호가 있으면 차수가 2차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튀어나와줘야 된다 그랬어. 근호가 있으면 차수가 2차가 안 되니까. 기억나니? 요 근호 안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판별식이라고 했거든.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 얘기는 요 놈의 다시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걸로 이어진다 이랬지. 그래서 결론은 DD가 0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서 253번을 가지고 한번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볼까? 253번 두 1차식의 거.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거야. 두 1차식. 이 단어가 보이면 그거야. 아, DD가 0이다. 혹은 뭐 D가 완전 제곱식이다. 같은 의미지. D가 완전 제곱식. 같은 의미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253번을 봤을 때 지금 얘는 현재 2차 식인 상태지 방정식 아니야 얘들아? 그치? 등호가 없잖아. 지금 253번을 가보면 x의 제곱돼 있고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k의 y의 제곱에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y의 플러스 5지. 혹시 잠깐 지금 몇 시니 지금? 253번. 내가 시계를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없었네. 2차 얘는 지금 2차 식이지? 방정식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보겠다는 거지. 등호를 붙여서 이렇게 요거의 근을 내가 찾아내겠다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봐서.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겠어. x만 내가 문자로 부른 거고 y는 숫자 취급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 x가 있는 애들 6 빼기 2y 이놈의 x 이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 18y의 플러스 5 이게 있다겠지?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만 줘볼까? 판별식?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근의 공식을 쓸 건데 근의 공식이 이렇게 하고 어쩌고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게 되지. 여기 알맹이 있는 이 판별식. 판별식이 바로 뭐냐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정했어. 이 절반의 제곱이야. 1 빼기 y 이놈의 제곱 빼기 요거 보니까 ky 제곱에 플러스 18y 빼기 5 여기 판별식이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이거 다시 한번 전개해서 10점 한번 보자고. 그럼 전개하면 얘 1이니까 1 마이너스 k의 y 제곱이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6y 얘랑 붙었어? 12의 y 그 다음에 9에서 5 뺐으니까 얼마? 4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얘기는 이거에 다시 판별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걔를 뒤 원형을 놓을게.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이 절반의 제곱 36 빼기 요거니까 4에다가 1 빼기 k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4를 약분시키면 2 빼기 1에다가 플러스 k가 되겠지. k 값은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미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형 11번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나오지. 유형 11번 근계수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 근계수관계 유형 11번부터 유형 11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근계수관계 아까 전에 적었고 255번하고 하는 건데 얘는 기본형이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의 두 분의 알파벳. 항상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두 분의 합과 곱 적어두고 난 문제점 적지. 두 분의 합은 얼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다음 두 분의 곱은 3이지. 얘 적어두고 지금 문제는 베타분의 알파에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 구하라 이거야. 요거 구하는 얘기지.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합과곱을 이용하려면 통분해줘야지. 통분하면 이렇게 통분하면 알파 베타 이게 있고 이게 크로스 올라가지. 크로스로. 그래서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런 식이 되겠지. 통분을 하면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이제.
알파 베타 얼마? 3이지. 분모가 3이 되고 분자는 제곱은 이놈의 제곱에서 즉 4에서 빼기 2배 이거지. 6. 정답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59번을 갈 건데 259번 얘들아 이게 한 2, 3년 전에 자원고에 나왔고 작년에 대원고에 나왔는데 이 대원고 학교 선생님이 실수를 하셨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259번이 함정이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8번인가 7번에 내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재시험까지 본 문제가 바로 이거야. 259번 실수하셔가지고 259번에 함정이 있어. 이게 작년고 대원고 재시험 문제지. 한 문제 때문에 이미 시험이 끝났는데 다시 날 정해서 다시 시험 또 봤어. 대원고에 이번 올해 중간고사 때 학교쌤이 실수로 문제 잘못 냈어. 259번. 그게 이 문제야. 이거 정원고에도 나왔고 이거는 이 문제를 조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이 문제는 함정이 있다는 거를. 봐봐. 덥석 풀면 안 돼. x의 제곱에 7x에 플러스 4제 이건 두 분이야. 두 분이 알파 베타지. 그런데 지금 얘를 구하래.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 이놈의 제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풀이 해볼 거니까 이건 적지만 틀린 풀이니까 그럼 이거를 구하래. 그치? 문제 이거지? 그러면 얘를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의 제곱 알파지 요거의 제곱 베타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배 이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루트의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두 분의 합은 얼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7이고 두 분의 곱은 얼마니까? 4지? 집어넣자 이거야. 집어넣었어. 집어넣어가지고 요놈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니까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풀었어. 근데 다행히도 복이 없잖아. 대형부는 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학교쌤도 문제를 실수해서 이렇게 푼 거야. 학교쌤이 이렇게 풀었어. 실수한 거지. 실수한 거지. 틀린 풀이 아니라 뭔가 맞는 거 같지? 어디가 틀렸니 이거? 이거 좀 보고 그래. 음수의 제곱근 떠올라야 돼. 음수의 제곱근. 그 배웠잖아. 음수의 제곱근 테마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 봐봐. 여기 숨겨진 내용이 있어. 숨겨진 내용이 뭐냐면 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7이야. 두 분의 곱이 4야. 그럼 우리가 이 알파 베타의 둘을 추론할 수 있지.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 다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가능해? 추론하지 이거? 추론할 수 있지?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니까 알파도 음수일 거고 베타도 음수일 거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지. 얘가 숨겨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루트의 알파하고 루트의 베타를 곱할 때 둘 다 음수잖아. 음수의 제곱은 커플이지. 커플 형태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반드시 생성이 돼야 되는 케이스지. 맞잖아. 오늘 시험도 봤잖아. 그럼 여기서 1번은 틀렸어.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러면 올바른 풀이 뭐지? 올바른 풀이 볼 건데 얘를 제곱을 할 때 얘는 문제가 안 돼. 알파 그래. 얘 제곱할 때 베타. 마이너스 2배의 요거 곱할 때 그치? 이게 등장하지? 얘가니 마이너스 2배 요거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럴 때 지금 얘가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성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어? 보호가 플러스로 바뀌지. 그거의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 얘가 2니까 플러스 4가 되고 정답은 뭐가?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올바른 풀이야. 이것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시험 끝났는데 다시 시험을 봤어. 얼마나 고생한 거 아니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시험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시험 봤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 시험 본 학교가 중간고사 끝나고 두 학교가 있었어. 대원고하고 성남고하고. 성남고 또 실수했어. 출제하신 분들이 뭔가 문제 좀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 시험 보면은 시험지 가져오라고 하거든?
물론 너희들 점수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의제기야. 내가 해주는 거. 내가 빨리 보고서 이의제기 할 거를 빨리 찾아서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 얻어 걸려서 올라가면 점수가 되게 느낌이 좋아. 그치? 이제 뭐 그런 거 어려운 거잖아. 그런 거 하나 한 6점짜리가 만약에 복수 정답이라든지 정답 없으면 처리돼 있어. 근데 한 6점 딱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내가 시험지 가져라고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솔직히 그거야. 빨리 가져와야 돼. 이직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형고도 이것도 뭐 그래서 재시험 받고 성남고도 좀 문제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두 학교가 재시험을 본 적이 올해가 처음이야.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랬지 이번에. 250번 됐다. 이거 함정 있어. 거기다 표시를 해놔. 이건 함정 있어.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냥. 내가 막 머릿속으로 이런 건 항상 음수의 조건이 노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걸려든다고. 특히 어떤 거 루트 들어갔을 때 근계수 전개 문제 중에서 루트가 있는 그런 유형들은 항상 뭘 조심하자. 음수의 제곱근에 관한 내용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지금 유형 11번과 더불어 유형 12번 두 개가 지금 연달아 나왔어. 지금 중요한 것들이. 근계수에서 아주 많이 나온 애가 유형 12번 중에서 그 중에 261번. 이거 얘도 대단한 생각이 들지. 단골 문제.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지. 이거 0이래. 그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우리 모분 잡자. 한개 정계. 두 분의 합하고 곱 적어주고. 두 분의 합 얼마? 두 분의 합은 3이고 두 분의 곱은 1이다. 요것을 적어주고. 그런데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인데 다음의 값을 발음할 때 그 문제에서 누르면 누르이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지. 이 문제도 내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얘기했어. 2베타 플러스 1 알파지. 우리가 오늘 그 시험 문제 중에 그 나눗셈 문제 있었잖아요. 얘들아 기억나니? 오늘 아까 풀이했잖아. 나눗셈 2차 나눠서 하는 거. 그거를 풀 때 내가 한 3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만약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2차식을 만들었어. 이런 2차식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나눗셈을 했지? 그런데 이러한 식을 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얘는 차수를 낮추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x의 제곱은 2x 빼기 3이다. 이렇게 2차가 2차가 바뀌지? 요거를 응용하는 방법도 있었지 그때? 그때 내가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게 그 문제가 약간 녹아 들어가 있어. 그럼 봐봐. 지금 알파, 베타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는데 이놈의 값을 구하네. 그럼 여기서 얘를 그냥 통분해 버리면은 차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그냥 다이렉트 통분하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이게 근이니까 알파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 넣었을 때도 성립이 돼야 되겠지. 그 이유는 근이니까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의 플러스 1이죠. 이 두 개가 이미 성립이 되잖아. 우리가 근이니까 그 이유는. 그러면 요거의 용도는 뭐다? 용도 차수를 낮추는 용도다. 알파 제곱은 뭐야? 3알파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런 대신에 내가 3알파 빼기 1로 생각할 거고 얘도 베타 제곱 대신에 3베타 빼기 1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차수가 2차가 2차로 바뀌었지.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해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 대신 내가 3알파 빼기 1을 적었어. 그러면 여기서 빼니까 알파 남지. 얘 없어지잖아. 1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만 남냐면 알파만 남는데 알파분의 베타 마찬가지야. 이제 베타 남을 것이고 1은 사라지니까 베타분의 알파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를 좀 다듬었더니 여기 나왔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크로스로 올라가지?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럴 수 있겠지. 대입만 해줍시다. 분모는 1 될 것이고 이놈은 제곱 9에서 2를 빼준다. 정답 7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게 만약에
지금 문제집이니까 2차가 나왔지만 실제 기출은 3차가 나와. 그 3차 어떻게 해? 여기 만약에 3차야. 똑같이 하면 돼. 3차. 만약에 봐봐. 여기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우리 기출 풀어보겠지만 여기 3차이 많이 나와. 만약에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제곱에 알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해서 차수를 두 번 떨군다는 거야. 알겠니? 그렇지. 얘를 만약에 내가 알파 제곱 묶었어. 그럼 얘는 알파 빼기 2지. 여기서 이런 대신 누구 집어넣어? 3알파 빼기 1을 집어넣어가지고 차수를 1차적으로 낮추고 그 다음 한 번 더 낮춘다는 거야. 알겠니? 실제로는 뭐 2차가 나오면 좀 다행인데 실제 기출은 3차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 대신 3차가 나올 때는 조금 이쁜 식을 줘. 조금 쉽게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3차가 나오시면 다음에 기출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용서고에 정리를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유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13번을 넣어볼 건데 나한테 20분 되면 안 되거든. 그래도 아 그래 거의 다 됐네 시간. 마지막 문제 유형 13번. 오늘 숙제는 266번까지 오면 되겠어. 유형 13번까지 할게 오늘.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의 B가 나와 있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B가 나와 있지. 263번. 2차 방정식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k의 플러스 4 이거의 x 그 다음에 12k지. 두근의 B. 두근의 B가 1대1한 얘기는 두근 자체를 우리가 애초에 어떻게 잡자? 비읍이 나와 있으니까 한근이 만약에 K면 다른 한근은 2K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두근의 B가 1대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애초에 두근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자. K로 K 썼구나. 알파, 2알파 이렇게 잡자는 건데 알파, 베타로 잡는 게 아니라 두근을 애초에 뭐라고 잡자? 알파, 미안해 3이구나. 이때 3이구나. 알파하고 3알파라고 잡자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고서 이제 근계 정리를 적용시킬 건데 첫 번째는 두근의 합이지. 두근의 합을 구해보면 4알파지. 두 개 더 있으니까 4알파는 마이너스 이런 분의 놈이니까 4로 묶으면 K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분의 곱을 봅시다. 두분의 곱은 이 두 개 곱했어. 그럼 3의 알파 제곱 이러면 될 것이고 두분의 곱은 12K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미지수 몇 개? 두 개지. 알파 K 식 두 개. 당연히 연립 가능해. 그래서 우선 얘 약분시키면 알파는 K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면 알파 빼기 1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쭉 집어넣어야 돼. K는 알파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약분시키면 알파 제곱은 4에 얘를 약분시키면 4제곱. 여기에 알파 빼기 1이 된다. 지금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0이지. 알파 값이 얼마? 2가 나온다. 그럼 K 값도 나오겠네. K는 11이겠지. 문제 K가 뭐라 하겠으니까 그리고 오늘 숙제는 266번까지.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몇 개 안 남았어. 그 다음 시간에 혈레그램에 관한 얘기하고 그 정도 하면 끝날 것 같고 내일이지. 내일 드디어 이제 이참수가 들어갈 것 같아. 이참수가 양이 제일 많아. 이참수 제일 양 많고 하수목 하수 정도 하목 금요일 정도에 한번 성취대 평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여기까지 지금 몇 시네 지금?